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말이죠. 맛있는 음식, 예쁜 옷, 최신 가전제품까지 우리는 고생한 자신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일할수록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남들만큼 버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산이 모이지 않는 걸까요? 혹시 내가 사치스러운 걸까요? 사실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빠지지 않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은 매일같이 빠지는 치명적인 블랙홀이죠. 이것의 정체만 알아도 여러분의 돈이 새나가는 구멍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상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부를 쌓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일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는 삶,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정훈 씨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3년차 직장인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사의 질책과 거래처의 압박 속에서 그는 온종일 스트레스를 견뎌냅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 정훈 씨의 뇌는 극심한 피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그는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을 켭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 야식은 먹어줘야 내일 또 일하지라고 생각하죠. 집에 도착한 정훈 씨 앞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며칠 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충동적으로 구매한 고가의 전자기기들입니다. 상자를 뜯는 순간의 쾌감은 잠시뿐 곧이어 통장 문자 알림이 울립니다. 정훈 씨는 한숨을 쉬지만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죠.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 통장의 영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더 큰 성공, 아니 적어도 남들만큼의 여유를 원합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돈을 쓰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정훈 씨는 결심합니다. 이번 달은 무조건 50만 원만 써보자. 가계부를 다운로드하고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도 아끼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다닙니다. 처음 며칠은 의지가 넘쳤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뿌듯함도 느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칩니다. 업무 강도가 평소보다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나온 금요일 밤, 정훈 씨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주변 친구들은 화려한 곳에서 주말을 즐기는 사진을 올립니다. 나만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하지? 라는 보상 심리가 꿈틀거립니다. 결국 그는 억눌렀던 욕망을 폭발시키며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한 번의 지출이 2번이 되고 가계부는 순식간에 엉망이 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안 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심리학 책을 뒤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출 패턴을 데이터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언제 가장 큰 돈을 쓰는지,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필요해서 사는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감정을 달래기 위한 도구였죠. 정훈 씨는 이 감정 지출의 메커니즘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뇌과학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도파민의 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즉각적인 쾌락을 통해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쇼핑이나 야식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도파민을 얻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쾌락은 금방 적응되어 버립니다. 이를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하죠. 더 큰 자극을 위해 더 비싼 물건을 사야만 만족하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드디어 정훈 씨는 핵심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보상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죠. 진짜 보상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모적인 보상 대신 생산적인 보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대신 자신의 시간을 벌어다 줄 자산을 사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스트레스를 자산 증식의 동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얻는 도파민은 쇼핑보다 훨씬 지속력이 길었습니다. 정훈 씨는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실행법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제 물건을 사고 싶을 때마다 48시간을 기다리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습관의 힘은 무시무시했거든요. 특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날에는 온몸이 쇼핑을 갈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신상을 자랑하며 정훈 씨를 유혹했습니다. 너 그렇게 아껴서 언제 부자 되냐?
라는 비아냥도 들어야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은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나가지 않으니 대화에서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나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산가다라는 주문을 매일 외웠습니다. 지출을 참는 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사고 있다는 감각을 익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조금씩 보상 소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훈 씨의 주말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화점 대신 도서관에 가고 배달 음식 대신 건강한 요리를 직접 해먹습니다. 놀랍게도 소비를 줄였는데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자신만의 건강한 루틴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명상과 독서, 운동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깊은 휴식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이 없으면 불안했지만 이제는 통장의 숫자가 그를 든든하게 해줍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졌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그의 통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굴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몇 년 뒤 정훈 씨는 예전에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후배를 만납니다. 후배는 여전히 힘든 일을 명품 쇼핑으로 보상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조용히 웃으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상 소비는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나를 위한 보상은 나의 자유를 사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정훈 씨는 더 이상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산은 이제 그가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일하며 불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비로소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인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을 바꾼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의 목록을 바꿔보세요. 사라지는 물건 대신 영원히 남는 자산과 경험을 선물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가난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짜 부자의 길로 들어서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만 올바른 보상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의 인내가 내일의 거대한 자유로 돌아올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부자의 마인드셋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